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 12번째 시간 클래스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C와 C++를 다루면서 함수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함수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갖다가 절차 지향이라고 그러는데요. C++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이번 시간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기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목차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프로그래밍 방법, 절차 지향 방법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객체 지향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클래스를 어떻게 코드로 만드는지, 다음에 클래스에서 중복 멤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첫 번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함수 위주의 프로그래밍 방법, 그런 방법을 흔히 우리가 절차 지향 방법이라고 합니다. 절차 지향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떠한 순서, 코드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쭉 순서대로 흘러내려오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 함수가 중간에 호출이 되면 함수 호출부에서 함수 정의부로 가서 함수 정의부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하고 다시 함수 호출부로 와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절차 지향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C와 그동안 했던 C와 다음에 C++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함수하고 포인트입니다. 자, 하지만 C++은 C를 확장한 언어로 객체 지향 방법에 굉장히 탁월한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객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의미, 클래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인간의 세계와 동일하게 객체를 위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뭐가 인간의 세계고 뭐가 객체, 프로그래밍을 동일하게 한다는 건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객체라고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모든 걸 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도 객체고요. 체중계도 객체고, 자전거도 객체고, 승용차도 객체고, 다음에 TV도 객체고. 그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객체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속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 그 사람만의 키가 있을 거고요. 몸무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기능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운전사, 그런 직업,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빠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등등의 그 사람만의 특징,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자, 체중계를 한번 봅시다. 체중계는 속성으로는 바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눈금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기능은 어떤 기능이에요? 몸무게를 측정하는, 그죠? 때로는 어떤 사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자전거를 예를 들면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부속품은 굉장히 많죠. 핸들도 있고 안장도 있고 바퀴도 있고 체인도 있고 그런 등등의 것들이 다 속성이고요. 다음에 기능이 있죠. 이동 수단이죠. 그죠?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자, 승용차를 보면 바퀴하고 엔진이 있고 승용차도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퀴하고 엔진이고 기능은 이동 수단입니다. TV도 있습니다. 채널과 사운드. 그죠? TV를 구성하고 있는 건 채널과 사운드, 또 스피커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은 뭔가 미디어, 컨텐츠를 방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인간 세계에서의 객체는 이렇게 어떤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객체가 하는 일, 기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 세계와 동일하게 객체를 위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만약에 내가 날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날씨 프로그램에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 온도가 있을 거고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뭔가 장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기능은 뭐예요? 날씨 예보를 하고 미세먼지 측정 값을 알려주고, 그죠? 그런 게 기능이겠죠. 만약에 사칙 연산 프로그래밍을 내가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속성으로는 덧셈, 뺄셈, 고수셈, 나눗셈 같은 이런 연산을 하는 속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기능을 우리가 사칙 연산 프로그램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함수인데요.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제어문, 조건문, 반복문 등을 이용하다가 어떤 기능이 재활용되기를 원하면 함수로 뽑아내서 함수에서 작업을 했는데 함수의 한계가 있죠. 함수의 한계는 얘는 기능뿐이 없어요. 속성이란 게 없습니다. 그죠? 물론 지역 변수로 속성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잠시 그냥 이용하고 함수를 빠져나오면 함수가 리턴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함수의, 그죠? 속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기능 중심이죠. 자, 반면에 객체는 내가 어떠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고 기능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 객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속성이 바로 온도, 미세먼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등등이고요. 기능이 날씨 예보, 연산 기능 등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차 지향 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위주의 절차 지향 프로그램보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대세.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의 언어가 객체 지향을 선택을 하고요. 객체 지향이 더 많이 우세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과 클래스로부터 동일한 객체를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수는 기능 중심이고요. 객체는 속성과 기능이 같이 같이 결합된 그런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이 더 좋다고 어느 정도 약간의 감은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로 모든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그랜저란 걸 하나 해놔요. 이 그랜저에는 색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바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은 배기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랜저를 뿅 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와서 그랜저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그랜저를 뽑아주는데, 그랜저를 뽑아줄 때 색상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검정색을 원해요. 그리고 바퀴는 일반이고 배기량은 2000cc로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그랜저가 하나 뿅 하고 튀어나온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와서 색상이라는 속성에 나는 흰색을 원해요. 그리고 바퀴는 광폭 타이어를 원해요. 그리고 배기량은 2500cc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회색을 원해요. 바퀴는 일반을 원해요. 배기량은 3000cc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틀만 만들어 놓고 이 틀에서 속성과 배기량을 이렇게 사용자가 결정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어떠한 객체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그 감이 잡힐 거예요. 먼저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 낼 때 그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속성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들기. 클래스는 크게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간단하게 그냥 변수하고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변수의 속성,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함수가 이 클래스가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클래스의 기본 구조가 나오는데요. 먼저 클래스 선언 키워드를 이렇게 써줍니다. 클래스라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변수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자료형으로 int, 캐릭터, long 등을 써줬죠. 더블형 등을 써준 것처럼 써준 거와 마찬가지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나 이제 이거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라고 클래스 선언 키워드를 써주고요. 다음에 변수명을 만들듯이 클래스 이름을 지어줍니다. 클래스 이름은 대부분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어, 뭐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이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을 하는 객체를 만들어내는지 감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줬으면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요. 이제 중괄호를 묶은 다음에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접근자란 걸 하나 써주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멤버 변수 어디서 많이 봤죠?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클래스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이제 속성이 저장이 됩니다. 속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num, ynum이라는 거에 숫자가 저장이 되겠죠. 정수가 저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int add 함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클래스의 객체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 속성, 이 클래스의 속성이고요. 다음에 멤버 함수는 이 클래스의 어떤 것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클래스는 이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 편집기를 열어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 텐데요. 프로젝트는 클래스 프로젝트라고 일단 이름을 짓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 해주고요. IO 스트림
네, 해주겠습니다. 자, using namespace.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t main.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는 요 바깥쪽 메인 함수 바깥쪽에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따로 파일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분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요 같은 공간에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계산을 하는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키워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calculator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클래스는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객체를 만드는 트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속성을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접근자를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이제 써줍니다. 멤버 변수죠, 이게. 그래서 int x num이란 거를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x, y num이란 것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변수 속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add 함수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add 함수는 반환형이 우리 함수 만들었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함수 만들어서 쓴 것처럼 똑같아요. 어떻게? 반환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은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 num 플러스 y num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 만든 건 프로그램이 진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뭘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야지 비로소 이제 뭔가 실제로 실체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객체 생성. 네. 클래스는 여기다가 쓸까요? 클래스 생성이고요.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 쉽습니다. 먼저 변수 만들듯이 변수 만드는 방법과 거의 유사해요. 클래스 명을 일단 써주고요. 이 클래스 명 써주고 우리 변수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자료형 이렇게 먼저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명을 써줬죠. 그래서 i 뭐 num 그 다음에 초기화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똑같아요. 클래스 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뽑아 나올 객체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1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calculator라는 클래스로부터 CObj1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하나 지금 메모리상에 뿅 하고 생성해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장표에서 클래스로부터 여기 이렇게 객체를 뽑아놨죠. 요 단계를 지금 프로그래밍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이제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클래스로부터 메모리에 뭔가 뿅 하고 요 복제본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한테 안에 접근을 해서 뭔가 우리는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트를 이용해서 이 안에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에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num에 접근을 해서 xnum에다가는 나는 10을 주겠다. 그 다음에ynum에다가는 뭘 주겠다? 20을 주겠다. 이렇게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상에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로부터 뭔가 메모리상에 뿅 하고 지금 객체가 생성된 거죠. 그 생성된 객체에 x 넘버에다가는 10, y 넘에다가는 20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멤버 함수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멤버 함수에 똑같이 add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든 객체에 10이라는 숫자를 적고 20이라는 숫자를 줬죠. 거기서 add를 호출하니까 x 여기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20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리턴하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3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의 값은 결국 30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이 되고요. 이렇게 30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클래스 만들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이걸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멤버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만들면 이거는 우리가 멤버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서 도트라는 접근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접근에서 값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멤버 함수를 실행시킬 수도 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했는데 계속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는 계속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얘는 2로 할게요. 그러면 메모리상에는 지금 객체가 총 몇 개? 두 개가 생성된 거죠.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 두 개가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보면 우리 눈에는 클래스 요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메모리상에는 두 개,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가 2가 있고요.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틀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마치 친구랑 같이 붕어빵 집에 가서 아줌마 붕어빵 두 개 주세요. 그래갖고 친구 거 내 거. 그 순간 똑같은 클래스 붕어빵 틀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나온 붕어빵이지만 친구 친구 손에 주어지는 순간, 내 손에 주어지는 순간 다른 거죠, 이제. 그죠? 친구 건 친구 거고 내 건 내 겁니다. 전혀 이제 다른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행을 하면 각각 독립된 기능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객체 지향 방법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클래스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속성을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작업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올게요, 이제. 예. 자, 그래서 클래스는 멤버 함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생성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중복 멤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멤버 함수를 이렇게 클래스 안에다가 그냥 함수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getBMI하고 getBMI 함수명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명이 똑같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멤버 함수. 근데 단 똑같긴 똑같은데 이 안에 매개 변수라든가 반환형 이런 게 다르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중복 멤버 똑같은 중복된 함수를 만들어도 가능하다. 단 그러면 똑같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매개 변수가 다르다든가 매개 변수의 숫자가 달라도 돼요. 숫자가 다르다든가 이런 매개 변수에서 받는 그 자료형 자체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반환형이 다르면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멤버 함수가 있을 경우에 객체를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뽑아내면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보세요. BC1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그 객체를 뽑아냈습니다. 거기서 BMI에다가 185, 50하고 줬죠. 180 인트형이고 50 인트형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떠한 멤버 함수가 호출되느냐? 이 위쪽이 맞겠죠. 아래쪽은 더블형이니까 맞지 않겠죠. 자동적으로 알아서 위쪽이 호출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경우에 180.5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50.5입니다. 더블형이죠. 그러면 알아서 아래쪽에 있는 더블형 타입의 멤버 함수가 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복 함수여도 각각 알아서 잘 찾아가는 그런 똑똑한 스마트한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클래스를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거의 힘듭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대략적이고 큰 그림만 살펴봤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도대체 뭔지, 인간의 세계에 있는 객체에 있는 걸 갖다가 이거를 흡사하게 프로그래밍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속성과 기능이 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이다. 그래서 이 틀로부터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를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 틀, 클래스 키워드, 클래스명, 그 다음에 멤버 변수, 멤버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에 실제로 클래스, 아주 간단한 클래스니까 꼭 한 번씩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게 손에 익혀야지 나중에 이 클래스의 많은 기능들을 여러분이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복 멤버 함수. 함수가 여러 개 같이 있어도 되는데 이때 호출부에서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것을 호출을 하냐에 따라서 알아서 스마트하게 적합한 함수가 호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